안녕하세요. K자랑 본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단순한 하루치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가지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국무총리, 대한민국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이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내란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사건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11월 26일의 법정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이진관. 이날 법정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섰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둘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셋째, 위증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특검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였습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막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키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 선포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뉴스의 핵심입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특검보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합니다. 특검은 또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에도 여러 가지 행위로 내란을 지속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임무를 점검했다는 점, 또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데 협조했다는 점, 그리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점, 특검은 이 모든 행위가 내란을 방조하고 지속시킨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상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지연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짙은 회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칩니다.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위층, 국무총리라는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적용된 혐의가 매우 무겁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이 두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특검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이번 재판은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이번 구형이 사실상 향후 이루어질 관련 피고인들이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025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1980년대 언론이 통제되고 국민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던 시절,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2025년에 이 뉴스를 볼 때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특검이 말한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한 국격 손상이라는 표현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절과 달리 이제는 법이 작동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뉴스는 발표 직후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지면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뉴스는 단순한 하루치 기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법정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K자랑 본부였습니다.